네, 박사님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당과 지옥을 대법원에서 그 판결문이 읽히는 그 순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무죄고요. 다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요? 뭐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뭐 판결 자체를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논리에 대한 것들이 그 국민들한테 네. 과연 다 납득이 될지에 대한 거는 아마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그 사회의 흐름을 바꾸거나 네. 돌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이렇게 서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뭐 흑백 그 차별에 대한 뭐 금지라든지 뭐 그 학교들이 뭐 흑인 학생을 받지 않는데 뭐 대법원에서 뭐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인권 신장과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결정들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지자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리한 행동으로 네. 국가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이나 네. 지금이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지켜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막아주거나 이제는 좀 이쪽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딱 이정표를 세워서 말뚝을 박아서 틀게 하는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사실은 대한민국 그 대통령 다음으로는 최대의 유권자에게 선출된 경기도 지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과연 이 시대의 그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뭐 코드 판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안타깝고 예. 대한민국의 그 수준을 또 한 번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온라인 수업을 듣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뭐 행정명령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예. 안 된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고자 하는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심지어 공화당이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법관들조차도 네.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손을 드는 판결을 한 걸 보면서, 심지어 거기에는 그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던 캐보너 대법관도 네. 심지어 그 반 트럼프 판결에 막 동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대법원과 우리처럼 이렇게 결과가 예. 뻔히 예측한 대로, 그리고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저 대법관들이시니까 우리보다는 법적인 지식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얘기했어요? 그 법 기술자들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판단한 거니까 이게 이 무식한 저 같은 무식한 국민들로서는 뭐라고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납득할 수도 없어요. 예. 예. 저는 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TV 토론 정치인들하고 많이 해보고 후보자 토론을 좀 해봤지만, 그 법정에 들어갈 때 증인 선서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후보자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선거법 위반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이번 판결을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무게감이 있을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어찌됐건 이게 이제 판결로 끝이 아니고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뭐 판결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이런저런, 뭐 저도 그 중에 뭐 한 의견에 불과합니다면은 그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니까 판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살아나는 말하는 논의는 또 별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표현의 자유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속인 거잖아요. 네. 기망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가치가 우선인 거에 대한 논쟁이 대법원 안에서도 네. 명확하게 갈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분 대법관 중에 그 김선수 대법관은 빠졌고 예. 12명이 했는데
이게 6대 5로 나온 거에서 예, 예. 뭐 얘기는 소문은 이제 한 분이 그 이제 6쪽에 이제 그 동의를 함으로써 7대 5가 된 건데 사실은 7대 5가 굉장히 큰 차이 같아도 잘못했으면 6대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대법원 안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어느 가치가 우선인지에 대한 게 이 합의가 안 된 상태. 그게 그대로 사회에 남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양쪽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는 아니 그 정도 얘기가 뭐 이렇게 무슨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과연 그 20% 이상의 표 차이가 난 경기도지사 선거의 결과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러지 않았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수 경기도민이 선택한 경기도지사의 직을 물러나게 하는 거는 그 선거의 의미를 그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법의 횡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그건 그거대로. 반대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유권자들이 후보의 그 인물 됨됨이나 여러 가지 정견이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대체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인정되는 그 TV 토론에 나와서 네. 뭐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허위의 사실이거나 네. 뭐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그 국민들 유권자를 속이는 게 용납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지금 그런 현실적인 현실과 편의성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적어도 유권자의 그 선거라는 게 선택 행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중요한 선택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이게 좀 보장해 준 거 아니냐? 예. 라고 얘기하도 한단 말이죠. 예. 이 두 가지 가치가 자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저는 조금 더 논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그 권리 행사가 사실은 너무 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약간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쉽다라기보다 휩쓸려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거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홍보 수단이나 그 교묘한 홍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을 가진 사람들을 압도해서 유권자들을 한쪽으로 오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막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뭐 그런 의사가 어떨 떠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거냐. 후보자가 이 정도 죄를 지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그거가 중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로부터 속아서 자기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거는 괜찮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런저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자 이게 이재명 살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민주당의 대권 뭐 경쟁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이게 뭐 정치 평론 같은 얘기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이런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우리 그 TV 토론 통해서 그 물론 이거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분이 있어요. 전 그렇죠. 이무영 경찰청장인가요? 네. 이분은 당선 부여도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번 거 이렇게 쉽게 나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선 판도가 바뀔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얘기하지 말자니까 또 그 얘기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관심들이 다 그걸로 가 있어요. 네, 바뀌겠죠? 영향이 있죠. 지금도 영향이 있잖아요. 예, 벌써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그 애초부터 이제 그 4인인가 하는 그 소부에서 네. 전원 합의체로 이게 이관되는 순간 네. 봐주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인식들이 파닥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에 있었던 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더 대법의 네. 그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걸 보고 나서도 이재명 지사도 뭐 저렇게 비슷하게 되겠구나. 네. 똑같이 양쪽 다 7대 5잖아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무슨 논리로 무죄로 할까 싶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논리로 나온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지사직의 수행 자체를 원인 무효시키는 만큼 큰 법 위반이냐라는 것 자체도 논쟁은 좀 남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동원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와 근거들이 이게 어떤 숭고한 철학적 고민, 뭐 숭고한 철학적 고민일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에 철학적 법 철학에 대한 고민이거나 어떤 우리나라 민주 제도에 대한 깊은 고뇌라기보다는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 기술적 언술
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 뭐 또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선 네. 가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힘을 얻었죠. 뭐 네. 족쇄도 풀고 이제는 뭐 경기 도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단어가 틀리던데 쓰는 단어가 이제 국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네. 어떻게 이제 가로 열고지는 모르지만 뭐 내심으로는 이제 아마 속으로는 네. 다 죽었어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재밌어진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지금 재판이 네. 남았어요. 뭐 이런 추세로 가면 김경수 지사의 재판도 참 어떻게 될까 궁금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역시 만약에 비슷한 그 흐름 속에서 그 대법관 김경수 전원 지사도 합의체로 넘기고 김경수 지사도 좀 자유로워지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 세간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절대적인 저 지지를 가지고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낙연 지사는 친문은 아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거 누가 표현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용하면 네네. 왜냐면은 양자격이다라는 네, 거고. 양자. 근데 이제 반면에 더 나가면 이재명 지사는 친문하고 이게 막 다 붙기도 했었고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전해철 후보가 그렇죠. 이렇게 네, 경선에서 그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해경공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또 뭐 해서 그 친문 핵심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거부감 상당하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따지면 서자격이 서자. 되겠단 말이야. 근데 현재 보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 다수고 그 주축인데 친문의 적자 후보는 없이 양자 후보와 서자 후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조국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적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당장 링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재판은 받고 있지만 뭐 김경수 지사가 그 중에 또 다른 대안이 안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 호사가들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 놓고 보면은 이제 아마 그 이낙연 지사가 총리 때 그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든지 어떤 안정감을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독주하는 체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그 단호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은 이 아주 적극적인 반대자도 나오지만 아주 열성적인 그 지지자들도 나오거든요. 이 그러겠죠.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힘을 입어서 지금 여론조사 할 때마다 지금 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약간 좀 그 안정적이지만 밋밋한 사람보다는 뭔가 이게 약간 다이내믹하고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그 이낙연 저 의원의 독주를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이런 더군다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치받아 올라가면서 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까지 가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은 이제 친문의 고민이 좀 심각해지겠죠. 네. 이 네. 중에 누굴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누굴 만들어야 되느냐. 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게 백마를 타고 오는 장군은 없는 거거든. 그 사람 중에 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국민 여론에 대한 추이도 봐야 되고 그 추이를 보면서 친문 핵심에서는 무슨 고민을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호사가들의 관심 대상이죠. 하여튼 여기- 선거판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근데 저런 것도 하나 있어요. 예, 예. 그 이 정부 초기에 그 뭐 누가 했다,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네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을 나왔어. 근데 논리가 참 재밌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의 그 지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유시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뭔가 막 이렇게 역풍이 불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금 저 좋은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거나 약간 밟고 가는 식의 후보가 나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이재명이다 예, 예. 이거야. 아,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예, 예. 현직 대통령인데도 막판에는 박근혜 그 당시에 당 비대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거의 막 눌러다시피 갔단 말이야. 그리고 결과가 났을 때도 국민들은 이게 같은 당에서 후보가 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체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워낙 좀 힘이 없기도 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도 그렇다 이거지. 예, 예를 들어 예. 뭐 변수가 있어요. 미래통합 때 계속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면 뭐 그건 빼고 이렇게 갈 거라고 치면 이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승계보다는 내부의 어떤 그
대결을 통해서 현재의 권력을 딛고 차기 권력 역시 마찬가지 민주당이니까 예. 이게 국민들한테 더 먹힐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거든. 예, 예. 근데 이게 처음에 그냥 웃고 넘겼는데 소설 같은 얘기라고. 예. 지금 요새 보니까 그거 그럴 수도 재밌네, 있겠네. 재밌네 싶은 거예요. 그냥 재밌네, 그냥 예. 소설이에요. 그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장 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이 내기 위해서는 당규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뭐 모르죠, 뭐 그건. 그 당규와 관계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양쪽 얘기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예. 당헌에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뭐 예.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부정부패 등의 그 성범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더군다나 이 경우는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될 뻔했던 예, 예. 피해 호소인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목될 뻔했던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하여간 박원순 시장이 예. 그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이 사법 처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자살로 자살이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예. 거리가 됐기 때문에 선고를 다시 하는 건데 뭐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법원 확정 판결도 없는데 그거라고 어떻게 단정짓느냐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 마음이겠네. 부정부패 등 뭐 중대한 사안에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있고. 예, 예. 아니면 그 조항을 없애거나 이렇게 약간 수정하는 당헌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민주당 내 판단의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논의는 의미가 없고요. 네. 결정할 시기의 여건을 봐야 될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이 그 지난 4월 총선 때처럼 뭐 어찌됐건 뭐 조국이 있건 무슨 뭐 박원순이 있건 뭐 어찌됐건 간에 그 압도적으로도 민주당을 또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또 밀고 갈 거고. 예, 그게 예. 아니고 좀 위태위태하면은 뭔가 다른 판단을 다른 카드를 모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사적중 2부에서는 사법 촉세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둘러싼 판결을 둘러싼 앞뒤 얘기를 한번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